예, 안녕하십니까. 노치인구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한번 정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민주당이 왜 그 종북 빨갱이 집단인지, 왜 공산주의자들인지, 뭐 이렇게 단어가 굉장히 극단적이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굉장히 그런 말이 어울리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에 영상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앞서서 좀 고백을 하자면 뭐 고백도 아니죠. 뭐 이게 뭐 고백이 맞나? 그 제가 원래는 저도 또 좀 약간 진보 성향의 좌파였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그런 좌파의 세계관을 항상 인식을 하고 있었죠. 그 좌파의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이런 이제 지금 보수당 제 생각에는 보수당도 아닌데 이 국민의힘이라는 이 보수정당은 이런 그 기득권과 이 부자들이 나라 이 사회에서 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착취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이 국가를 지탱하는 것들은 일단 이 좀 가난하고 돈 없는 서민들이고 그들을 착취하는 시스템과 헤게모니를 형성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온갖 부조리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저항하고 있는 포지션 그런 세계관으로 저는 세상을 바라봤었습니다. 이 젊은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다 금수저거나 아니면 범죄나 사기 이런 걸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재벌들은 이 노동자와 하청 기업을 쥐어짜서 지금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리고 이제 이 민주당은 이런 그 부자들로부터의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런 사회 안전망 복지를 확충을 하고 이런 그 빈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좀 보호해주는 그런 약간 정의로운 세력인 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착각이었죠. 왜 이렇게 착각을 벗게 되었는지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덕분이죠. 문재인이 대통령 안 하고 계속 이제 보수가 집권을 하고 있었으면은 저는 여전히 진보 좌파로 남아있을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이 잘한 게 한 가지를 꼽자면, 저 같은 사람들한테 빨간 약을 먹여준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재인이 잘한 게 아닐까. 보수를 늘려줬다. 근데 이제 왜 제가 그런 좌파, 진보, 빨갱이 성향의 이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가 왜 제가 보수가 되었는지. 저 같은 사람을 뉴라이트라고 하더라고요. 진보 성향이었다가 새롭게 보수 성향이 된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을 뉴라이트라고 하는데, 뭐, 전에 그 일본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뭐, 저를 뉴라이트라고 부른다고 하면, 네, 뭐, 뉴라이트 맞다고 하겠습니다. 뭐, 그래요. 뭐, 일본 좋아하니까 친일파, 뭐, 이제, 일본을 추종한다. 뭐 이렇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냥 뭐 저는 일본이랑 뭐 친하게 지내는 게 맞으니까 뭐 친일파다. 뭐 이렇게 뭐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 저 같은 사람들한테 이제 친일파라고 욕하는 것도 참 무의미한 게 그 일본 여행 관광 수지 적자는 매해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3년이죠? 그리고 2024년 올해 상반기 일본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놀러 와가지고 쓴 돈이 12조 원 가까이 된대요. 1.2조인지 12조인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놀러 와가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게 친일 논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뭐 좀 그런 의문도 들고요. 뭐 어쨌든 왜 제가 진보 성향이었던 사람인데 왜 갑자기 이제 보수가 됐는지 그 첫 번째 타자 민주당을 왜 공산주의자 집단이라고 하는지 그 첫 번째 원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슈 바로 윤미향 때문입니다. 저는 그 윤미향이라는 인물 때문에 정말 그 민주당에 굉장히 분노를 하고 보수가 되었어요.
이게 뭐 그 문재인의 그 부동산 정책도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이지만 뭐 그거 부동산은 뭐 사실 다들 뭐 예 모두가 뭐 다 명백히 수치와 통계로 드러난 사실이니까 뭐 그거는 이제 뭐 말해서 입만 아픈 거고 이 사상적 가치관적으로 저를 보수로 돌아서게 한 그 이 인물 윤미향이라는 인물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도 진보나 좌파 또 이게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윤미향 싫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뭐 윤미향만 쳐내면 좋은데 왜 민주당을 윤미향을 안 쳐내느냐 뭐 이런 목소리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진보 좌파 진영에서도. 근데 하지만 저는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 진보에서 보수로 제가 성향이 바뀌면서 이 윤미향에 대해서 민주당의 스탠스를 보니까 이건 절대 못 쳐내는 게 아니고 안 쳐내는 것이다. 그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뭐 정치 얘기를 하니까 좀 더 여러 디테일한 얘기를 해보자면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하러 다들 가보셨죠? 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투표용지에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 뽑는 그런 투표지가 있고 그 비례 후보 뽑는 투표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지역구는 마치 그 지방선거 뭐 시장이나 군수 뽑는 것처럼 그 자기가 사는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후보를 뽑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례 후보는 자기 지역이랑 상관없이 이 전국에서 경쟁을 해가지고 뽑아서 국회의원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거기는 이 후보 이름이 안 써 있고 이 정당 이름만 막 써 있어요. 비례 투표지에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내가 하나 골라서 찍는 거고 그 비례 정당에서 이제 그 막 득표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뽑았는지 이제 전국적으로 다 정렬을 해가지고 많이 뽑은 사람 순서대로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윤미향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물을 보고 뽑은 인물이 아니에요. 윤미향은 비례정당의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 다들 뭐 좀 이제 국회의원들 보면 막 이렇게 그 아줌마들 여자들 이렇게 보면 수준 미달의 여자들 막 설치는 거 많이 볼 거예요. 기존의 정의당의 류호정 같은 그런 애들처럼. 걔네들이 왜 국회의원이 됐지? 쟤네 뽑아주는 사람 누구야 대체? 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치에 그게 크게 이렇게 관심 없는 사람들이 대체 왜 저런 수준 미달의 아줌마나 기집애들이 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대체 누가 뽑아준 거냐? 네, 여러분이 뽑았습니다. 이 비례 후보는 이제 정당별로 이렇게 쭉 순번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당, B당, C당이 있어요. A당이 10표, B당이 5표, C당이 뭐 2표 이렇게 받았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A당에서는 국회의원이 뭐 이렇게 5명, B당은 2명, C는 제일 적게 득표가 됐으니까 뭐 1명, 이런 식으로 비례 후보로 이렇게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구조인데, 여기는 그 당별로 순번이 있어요. 한 비례 A당이 5명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5명이면은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순번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당 안에서 또 경쟁을 하는 거지. 내가 앞번호를 받을수록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이게 법적으로 비례 순번 1번은 무조건 여성으로만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국회의원이 지들끼리 만든 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왜 말도 안 되는 여성 특권 국가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비례 정당에서 비례 순번 1번은 무조건 여성으로 선정이 되게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나 이런 거 보면서 저런 수준 미달의 여자들이 왜 국회의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그 이유가 이 법 때문이에요. 비례로 국회의원이 만들어지면 무조건 여성들이 만들어집니다. 네, 원래 그래요. 이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미향이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비례 순번 1번을 받아가지고. 뭐 이제 그러면 여기서 또 정치 조금 안다 싶은 인간이 뭔 소리냐. 윤미향은 민주당이
비례 후보가 아니었는데 왜 뭐 그걸 왜 민주당 탓을 하느냐라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반박을 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 준연동형 비례제라고 해가지고 거대 양당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비례 후보를 내지 않고 무조건 지역구로만 후보를 내고, 자기들 그 비례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해서 선거 때마다 비례 정당을 따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뭐 더불어민주연합 뭐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당 뭐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지. 그냥 뭐 비례도 다 지들 그냥 뭐 이렇게 소속이라고 보면 돼요. 뭐 그리고 선거 끝나자마자 합당했고, 그러니까 윤미향은 민주당이 만들어준 국회의원이 확실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윤미향이 왜 국회의원이 되었는지 얘기고요. 이 윤미향을 그래서 제가 왜 싫어하느냐? 이 사람은 일단 너무 결정적으로 제가 싫어하게 된 원인이, 이 정의기억연대라는 그 시민단체를 통해 가지고 그 시민단체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정의기억연대가 뭐냐면은 이제 그 일제시대 당시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지원해주는 단체였어요. 그러니까 위안부가 뭔지는 다들 아시죠? 근데 명목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인데,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가지고 착취를 했습니다. 그 위안부 할머니들 도와주라고 모여있는 기부금들을 회계 공개도 하지 않고 착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렇게 그 박근혜가 일본이랑 그 대통령 당시에 위안부 합의를 다 도출해가지고 그 얼마 이렇게 받자라고 해서 끝내자, 이제 이거를 이제 단돌이 짓자라고 한 거를 윤미향 그 할머니들도 찬성을 했어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 뭐 여기까지 이렇게 뭐 잘 살아왔는데, 뭐 잘 살아온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그냥 걔 살아왔는데, 이제 이런 거 가지고서 이제 계속 막 이렇게 맨날 일본 가가지고 시위하고 활동하고, 맨날 어디 막 겨울에도 여름에도 어디 이렇게 나와가지고 맨날 시위하고 행사하고 하는 거 자기들도 피곤하고 힘들고, 자기들한테 직접적으로 일본이 20억인가 12억인가 하여튼 꽤 큰 거금을 개개인마다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이미 돌아가신 할머니들도 그 유가족한테 얼마씩 돌려주고, 이제 이거 다 마무리 짓고 시마이 짓자 뭐 이런 식으로 합의를 했는데, 윤미향이 반대하고 이제 문재인도 대통령을 해가지고 그 합의를 파기하면서 다 무산이 됐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윤미향은 그 위안부 할머니를 데리고 막 이제 막 비행기 태워서 막 여기저기 가고 하면서 맨날 행사하고 모금 활동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머니들한테 들어가야 될 돈들 자기들이 착복하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저는 얘기했죠? 저는 원래 진보 성향이고 좌파 성향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분노를 했어요.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막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진심으로 굉장히 안타깝고 응원했던 사람으로서, 아니 왜 저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용을 해먹고 있지? 그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분노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때 위안부 할머니들 중 한 분, 이용수 할머니인가 그분이 폭로를 했었습니다. 윤미향이 이런 인간이다. 우리를 이용만 해먹고 있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뭐 그런 기분 같은 거 다 착복하고 있고, 이런,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도 그 이용수 할머니 그분께서 폭로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학을 뗀 게 진짜 여기서, 도저히 이 진보 좌파 애들이랑은 못 놀겠다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윤미향 욕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뭐 있어요. 저처럼 윤미향 욕을 겁내게 하면서도 아예 저처럼 보수가 된 사람도 있고, 거기에 진보에 남아서도 윤미향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진보 세력인 사람들이 오히려 그 폭로를 한 이용수 할머니 욕을 해. 그리고 막 윤미향을 실드를 쳐주면서 이용수 할머니를 욕하는데, 와, 이거는 진짜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뭐, 일제시대 때, 자기가 그게 뭔 자랑이냐고 나와서 떠들고 앉아있느냐. 와, 난 이런 사람들 보면서 학을 뗐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맨날 입만 열면 정의를 얘기를 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랬던
어떤 윤미향은 뭐 자기 개인적으로 이제 횡령이나 뭐 짜치는 여러 착복과 비리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검찰이 수사가 돼가지고 기소해서 재판이 숱하게 열렸는데도 그 항소해가지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이게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더라도 이게 항소, 2심, 3심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국회의원들은 자기 직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윤미향은 정상적으로 4년 국회의원 임기를 다 마치고 국회의원 활동하면서 그 국회의원으로서 얻을 수 있는 국가의 모든 정보와 그리고 그런 세비를 다 받고서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습니다. 윤미향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민주당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민주당이 실드를 안 쳐줬으면, 제명을 안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뭐 그때 출당 조치만 했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뭐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 제명이라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다른 국회의원들이 이제 너는 국회의원 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제 제명을 해가지고 투표를 하면은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거든요. 뭐 범죄를 저지른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렇게 결의를 하면은. 근데 그런 거 안 했죠. 그냥 당만 출당시키고 말았죠. 그렇게 해서 윤미향은 그렇게 비호를 철저하게 받았다. 자, 근데 여기서 왜 또 그 윤미향이 그런 그 아주 나쁜 인간이라는 거 알겠는데 왜 그게 간첩이랑 뭔 상관이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이었던 윤미향은 남편부터 자기 친인척 가족들이 숱한 간첩 혐의를 받거나 간첩으로 기소돼가지고 처벌까지 받은 사람들이 숱하게 포진해 있어요. 그리고 윤미향은 국회의원 현직일 때 자기 보좌관이었던 사람이 파리에 가가지고 실제 간첩과 그리고 프랑스인 간첩과 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활동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가끔 이제 어떤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어떤 잘못을 받아서 처벌됐다는 뉴스 같은 게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국회의원 자체가 자신이 잘못한 거를 보좌관이 덮어 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이 보좌관과 국회의원은 보통 한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웬만하면 국회의원이 되면 나라에서 붙여주는 보좌관이 있는데, 웬만하면 이제 국회의원들은 자기 그 국회에 입성할 때 자기 굉장히 최측근, 정말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는 그런 진짜 왼팔 오른팔 같은 사람들을 1급 보좌관으로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때 윤미향 그때 간첩 혐의로 체포된 그 보좌관이 윤미향이 국회의원 하기 전부터 시민단체 활동, 그놈의 시민단체, 그 정의연 활동할 때 그 이전부터 훨씬 뭐 10년을 넘게 함께 해왔던 그런 오른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간첩 혐의로 체포된 그 사람이. 윤미향이 국회의원이니까 그런 게 체포가 안 된 거지, 윤미향이 개인 사인이었는데 막 보좌관이 그런 행동을 했다? 그 윤미향도 같이 했다는 거고, 윤미향도 분명히 체포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고 민주당이 다수인 그런 상황이라서 윤미향까지는 체포가 안 된 거지. 저는 이거 제 내피셜이지만 저 이거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거 걸 수도 있어요. 예. 그 윤미향은 사상적으로도 굉장히 그런, 이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답시고, 각종 단체를 만들어서 기부금과 모금을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도 굉장히 사기꾼스럽고, 질이 나쁜 행동인데, 자기가 해왔던 행동들 보면은, 그런 보좌관이 간첩 혐의로 체포돼가지고, 이게 윤미향이 북한에다가 자기가 국회의원으로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얼마나 갖다 줬는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진짜. 이런 사람을 비호하고, 비호를 떠나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게끔 비례순번 1번을 준 정당이 어딥니까? 민주당 아니에요? 민주당은 이런 거, 제가 이게 오늘 영상에서는 윤미향 한 명만 얘기할 거지만, 앞으로도 숱하게 틈만 나면, 이 얘기 저 얘기 했다가도 또 생각나면은 또 다른 의원, 또 다른 사람 다 얼마든지 한트럭은 얘기할 수 있어요. 일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 한 번에 다 얘기하면은 뭐 진짜 무슨 뭐 라이브 몇 시간 하는 것처럼 몇 시간을 떠들어야 되는데 뭐 저도 힘들 거 하니까 오늘은 윤미향만 얘기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에는 한 트럭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 민주당 안에서 그 대가리들을 하고 있어요. 지도계층을. 뭐 이런 정당이 어떻게 빨갱이가 아니고 공산주의 정당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왜 민주당이 공산주의자 집단인지, 그런 얘기를 뭐 저번 영상에서 해보겠다고 해서 한번 이렇게 떠들어 봤고요. 앞으로도 뭐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할 테지만, 주기적으로 이 민주당에 대한 정체, 민주당이 얼마나 위험한 놈들인지 주기적으로 꾸준히 한번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얘기를 하면 꼭 그래요. 꼭 그 균형 감각 중시하면서 왜 넌 국민의힘 안 까냐? 아니 난 국민의힘 겁내 깠잖아. 정작 나한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국민의힘 겁내 까면서 민주당은 절대 안 까더라고. 뭐 그런 사람들은 숱하게 많이 봤어요. 뭐 국민의힘?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지금 당장 뭐 저기 그 의료 사태만 해도 그 윤석열 제가 얼마나 욕을 많이 합니까? 제가 그, 지금 의료 이슈 얘기한 게 지금 제 채널에서 영상이 몇 개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민주당 간다고 했을 때, 왜 보수는 안 가냐, 뭐, 이런 얘기 하실 분들 있으면 좀 참아주시고,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민주당 싫어하는 게 100이면, 국민의힘 싫어하는 게 한 80 정도 됩니다. 근데 그 20의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을 찍기는 하는데, 저는 제 마음에 쏙 드는 싫어하는 마음이 한 20 정도밖에 없고, 좋아하는 마음이 80인 개혁신당을 더욱 이제 찍어주고 있죠. 뭐, 지난 총선 때도 그랬고, 뭐, 어쨌든 갑자기 누군가 나한테 지지하는 정당을 대해서 물어본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고요. 제 마음 속에 있는 쏙 드는 정당은 뭐 세상에 없어요. 제가 정말 지향하는 바는 쏙 드는 게 없는데 사실 사상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좀 극우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가까운데 실사고시 정책 또는 이 여성 정책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도 민주당이랑 별 차이가 없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성에 대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비례순번 1번 여성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개혁신당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개혁신당을 좀 지지하는 게 있고요. 뭐 어쨌든 이제 누군가 제 또 그런 걸 물어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 될까 싶어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의 할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이제 다음에 또 하고 싶은 얘기 또 아무거나 한번 찌끄리러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항상 매일 또 요즘 날씨 좀 많이 추워졌죠?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날씨가 확 추워지면 몸이 움츠러가지고 막 관절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다치기 마련인데 다들 조심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친구였습니다.